당연히 코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HTML도 코딩을 하고 처음 학교를 졸업할 때 자기 포트폴리오 만들 때 이제 자기가 디벨롭을 했죠. 그리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사회 진출을 했었고, 근데 이제 기업체로 나간다고 봤을 때 만약에 자신이 UX가 좋다, UX 디자인이 좋다, 그리고 잘 맞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UX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스타트업을 가셔요. 그러니까 너무 회사 가기가 힘들어서 나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야겠어. 근데 단점은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는 이제 비자나 이런 스폰서십 같은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스타트업을 갔다고 했을 땐 거기서는 이제 흔히 얘기하길 뭐 wear many hats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나 UX 디자인 하는데 나 프론트엔드 디벨롭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뭐 학부 때나 석사 때 코딩을 좀 했다 그러면은 그걸로 자기 셀은 할 수 있죠. 나 UX 디자인 잘 하는데 코딩도 해. 그래서 프론트엔드 디벨롭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러면 뭐 스타트업 쪽에서는 땡큐죠. 왜냐면 엔지니어 돈 주고 이제 고용해야 되는데 이 디자이너가 그것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 하겠다고 한 사람은 고통이죠. 왜냐면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되게 그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자기 뭐 링크드인에 들어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UX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프론트엔드 디벨롭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디벨롭 하다가 UX 디자인 한 사람도 있고, 동시에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은 스킬이기는 해요. 그래서 굳이 그걸 구분하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UX 디자이너만 할 거야라고 하는 분들이 코딩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튜브 쪽에서 UX 디자이너들 이제 유튜버들 보시면 그 코딩 안 한 사람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UX 디자이너만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코딩에 대한 익스피리언스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만 포커스를 하고 싶으시다. 나는 이 유저의 익스피리언스하고 이거를 그런 약간 인터랙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frictionless 이런 그런 인터랙션 같은 거를 되게 중시하고 난 그런 거에 디자이닝 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 그러면 디자인 쪽으로 가겠어. 그러면 코딩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렉트 리포트는 없을 수 있어도 엔지니어하고 디자이너 일을 다 이끌어가면서 자신이 프로덕타이제이션을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창업부터 해가지고 그런 데 관심이 많다면 일단 CEO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의 CEO는 프로덕트 매니저거든요. 그게 그 컴포넌트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아이디에이션부터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자체를 그러니까 엔타이어 사이클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는 사람이 프로덕트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렇게 언급을 하셔서 이 사람은 프로덕트 매니저를 해야겠는데라는 느낌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인더스트리를 갔을 때 얘기고, 근데 만약에 HCI 자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고 싶다. 연구 테마는 뭐 자신이 정해야겠고 교수랑 얘기를 나눠야겠지만 연구가 좋고 넘버가 좋고 좀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박사를 가고 아카데미아 쪽으로 가시는 게 좋죠. 물론 그걸 베이스로 해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애쉬님한 선배 중에 박사하고 그걸로 간 분도 계시긴 한데, 그런 제가 볼 때 만약에 인더스트리로 가게 된다면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게 핏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가 뭔지 보면 되게 다양해요. 약간 어떻게 표현하자면 그레이 에리아라고 봐야 되는데 되게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면 프로덕트 매니저가 될 수 있어. 이런 건 패스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링크드인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를 보시면 보통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최소 1, 2년, 3에서 5년 그런 정도의 경험을 요구를 해요. 물론 경험이 없어도 잘 이제 포장을 하고 인터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덕트이 뭐 컴퍼니 스트래티지에 되게 적합해서 이런 프로덕트 내면 좋을 것 같아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아이디에이션을 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는 이제 엔지니어하고 디자이너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있는데 자기가 디자인 신경 써야 되고 엔지니어링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얇게 한다기보다 그 프로덕트를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어떤 어프로치를 얘기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뭐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이해를 할 텐데 그걸 가지고 이 엔타이어 팀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 프로덕트까지 그러니까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릴리즈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게 레비뉴 그로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커리어 레더를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어느 백그라운드도 상관없어요.
마케팅에 있는 사람도 가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리테일이 있다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리테일이라도 지금은 그 온라인 뭐 그런 온라인 쇼핑 같은 것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프로덕트 매니저로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디벨롭 하다 가는 사람, 엔지니어도, 그러니까 프론트 백엔드 상관없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엔지니어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UX 디자이너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프로덕트 매니저 하다가 UX로, 그러니까 UX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UX 하다가 프로덕트 매니저로 갔다가 다시 UX로 돌아오는 거는 주변엔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링크드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리더십 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더십이 좋고 이끌어가는 게 좋고 프로덕트를 큰 그림 좋아하고 그걸 구체화하고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디파인 하는데 자기가 장점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비저빌리티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좋다 그러면 피쉬 굉장히 좋은 거죠. 좀 아셔야 될 부분이 프로덕트 매니저가 지금은 뭐 바이든이 돼서 약간 이미그레이션에 대해서 트럼프와는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프로덕트 매니저 자체가 뭐랄까 그 전공과 그 직업 자체가 네. 연계성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비자 관련해 이런 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 편한 거는 저는 이제 미리 영주권을 받고 이제 진출을 한 케이스라서 좀 수월한 편이었는데, 그런 케이스라면 프로덕트 매니저 하기 되게 쉬운데 그렇다고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하다가 뭐 비자를 받고 이렇게 옮겨서 프로덕트 매니저가 된 사람도 있고, 근데 바로 유학생이 fresh out of college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됐어. 근데 그 비자 관련해서 그거는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전공과 연계성이 있는 쪽으로 취직을 하거나 뭐 그런 어쨌든 비자를 해결을 하고 영주권을 해결한 다음에 그럼 난 이제 리더로서 크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경향으로 볼 때 MBA를 요구하는 회사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 듣기로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MBA를 꽤 요구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건 하나의 그냥 뭐랄까 의견이기도 하고, 그 MBA 없이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MBA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다 그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비자와 영주권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봐요.